1911년 5월 31일 올림픽호 수준의 두 번째 여객선이 2년간의 공사 끝에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1년 후면 첫 항해를 할 준비가 될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배죠. 그 이름은 타이타닉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데일리 헤럴드에서 획기적인 뉴스를 읽고 이 떠다니는 보물을 타고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런던에 있는 화이트 스타 라인 본사로 가서 표를 삽니다. 제일 싼 1등석 표를 30파운드에 구입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약 500만 원이 넘어요. 1912년 4월 10일 수요일, 드디어 출발하는 날입니다. 아침 9시 30분에 사우샘프턴에 도착해야 합니다. 3등석 승객들이 먼저 배에 탑니다. 그러고 나서 2등석과 1등석 승객들은 출발 1시간 전에 탑승합니다. 배 위의 승무원들은 모두를 환영하고 승객들을 객실로 안내합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눈앞에 있는 장엄한 배는 상상했던 것보다 큽니다. 타이타닉호에 탑승할 때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이 직접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곧 여행이 시작됩니다. 여객선이 쉐이보그와 킨스타운을 경유하고 나서 2200명이 넘는 승객과 승무원이 탑승하여 대서양 횡단 여행을 시작합니다. 타이타닉호는 항해 준비가 되었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갑판에서 백고동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몇 분 후 갑판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일인지 보려고 난간으로 뛰어오릅니다. 배 한 척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옆면에는 SS 시티 오브 뉴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타이타닉은 부두를 막 떠났는데 곧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요. 선장이 배를 돌려 겨우 몇 미터 차이로 그 배를 비껴갑니다. 아슬아슬했어요. 배는 일주일 뒤인 4월 17일에 뉴욕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말이죠. 14일 일요일까지는 날씨가 맑습니다. 배가 한랭전선을 통과하면서 거대한 파도와 강한 바람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날 밤은 조용하지만 춥습니다. 타이타닉호는 다른 선박들로부터 뉴펀들랜드의 그랜드뱅크에서 표류하는 얼음덩어리에 대한 경고를 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거대한 배는 전속력으로 항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선장은 배의 속도를 늦춥니다. 감시원들이 빙산을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요. 비록 그 때문에 예정보다 늦게 뉴욕에 도착하게 되더라도 말이죠. 밤 11시 40분, 감시원 프레데릭 플릿이 정면에서 거대한 빙산을 발견합니다. 그는 즉시 조종실에 알립니다. 1등 항해사는 조타수에게 빙산을 돌아가라고 말하고 나머지 선원들은 즉시 엔진을 멈춥니다. 탑승자 전원이 함께 협력해서 장애물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조타수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는 즉시 배를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서 빙산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미 많은 승객들이 소란과 어수선함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옷 차림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기 위해 갑판으로 나갑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배 오른쪽을 훑어봅니다. 여러분과 다른 승객들은 난간을 움켜쥐고 걱정스럽게 지켜봅니다. 스트레스와 추위로 몸이 떨립니다. 타이타닉이 빙산과 충돌하지 않을까 궁금할 따름입니다. 빙산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구경꾼들이 숨을 죽입니다. 쥐 죽은 듯 조용합니다. 그리고 손톱만큼의 거리를 두고 배는 빙산을 천천히 비껴갑니다. 닿지도 않았어요. 선체에 거대한 구멍이 나지도 않았고 그 틈으로 물이 흘러들어와 배 하부 공간을 잠기게 하지도 않았어요. 다들 서로 껴안고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모든 점검을 한 후 선장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그는 갑판에 있는 승객들에게 객실로 돌아가기 전에 안으로 들어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자고 초대합니다.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선장이 사건을 보고하러 가는 걸 봅니다. 그는 또한 북대서양에 있는 다른 선박들에게 속도를 줄이고 경계태세를 갖추라고 경고합니다. 그 배 중에 카르파시아도 있습니다. 그 배는 항해를 계속합니다. 오늘 밤에는 타이타닉호를 구조하러 올 필요가 없어요. RMS 타이타닉은 마침내 1912년 4월 17일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8시간이나 늦었지만 안전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배를 구경하기 위해 뉴욕항에 나왔어요. 이 배는 성공적인 첫 항해를 마쳤습니다. 배에서 내리기 전에 몇몇 승객들은 서로 편지를 쓰기 위해 주소를 교환합니다. 테니스 선수 리처드 노리스와 칼 베어도요.
둘 다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노리스는 다른 승객들을 돕기 위해 북대서양의 차가운 물에서 몇 시간을 보내다가 저체온증으로 거의 다리를 잃을 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어는 여자친구와 구명보트에 올라 그곳에서 그녀에게 청혼하지 않았어요. 네, 이번에는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였고 모두들 약혼을 축하했습니다. 두 테니스 선수는 1912년에 첫 번째 경기를 함께 치르게 되었습니다. 노리스는 당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 되어 데이비스컵에서 5번 우승했습니다. 마거리 브라운은 아픈 손자를 보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승객들이 구명보트에 타는 걸 도와주지 않아도 되었고 그녀 자신도 구명보트 6호에 타지 않아도 됐습니다. 브라운이 배에서 내려서 손자의 곁으로 달려갔어요. 이번에 그녀는 카르파시아의 승무원이나 선장을 만나서 명예은 트로피를 선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선 사업을 계속했지만 가라앉지 않는 몰리 브라운으로 알려지지는 않게 됐어요. 바이올렛 제솝은 북대서양 항해를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날씨가 아주 나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몇 달 전 충돌 사고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습니다. 타이타닉의 자매선인 올림픽에 타고 있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의 설득으로 이 전설적인 항해에 승무원으로 합류했습니다. 이번에는 승객들을 돕기 위해 갑판으로 호출되지도 않았고 구명보트 16호에 탑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은퇴할 때까지 타이타닉호에서 계속 근무했어요. 즉 브리타닉의 간호사로 고용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1915년 11월 제솝이 세 번째 침몰 사고를 겪는 일은 없었어요. 밴드마스터 월러스 하틀리는 계속 항해를 하면서 연주를 하며 승객들을 즐겁게 해주었어요. 이번에는 배가 가라앉는 동안 공황 상태에 빠진 승객들을 위해 음악을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어요. 약혼녀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립니다. 그는 북대서양 노선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이번에는 홀로 남은 약혼자에게 그의 바이올린이 전달되지도 않았고 이 역사적인 타이타닉 유품이 2013년에 약 20억 원에 팔리지도 않았어요. 베르테 메이는 브뤼셀에서 어머니와 여동생과 여행하는 동안 퀴그 백스터를 만났습니다. 백스터는 메인을 함께 데리고 가고 싶어서 그녀를 위해 드 빌리어스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몰래 객실을 예약했습니다. 이번에 그는 자신의 가족을 구명보트로 안내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의 가족은 구명보트 6호가 아니라 타이타닉에서 내릴 때 그의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이번에 백스터는 살아남았어요. 그는 여자친구와 함께 캐나다로 돌아왔고 그녀는 유럽으로 혼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메인의 조카는 타이타닉의 추억이 담긴 신발 상자를 옷장에서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도로시 깁스는 그날 밤 뉴욕 은행원 2명과 브릿지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머니와 함께 객실로 돌아왔을 때 배가 부서지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구명보트 7호에 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1912년 5월 그녀는 타이타닉 사고 생존에 관한 영화에서 주연을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몰 사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훌륭한 일을 계속했고 결국 어머니와 함께 프랑스로 이주했습니다. 이 가상의 이야기에서 타이타닉은 계속 승승장구했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 가장 호화로운 배였어요. 수없이 북대서양 노선을 항해했고 승객을 태우고 우편물을 목적지까지 성공적으로 운반했습니다. 25년 동안 운행한 후 타이타닉호는 폐기되었습니다. 다른 대형 선박으로 대체됐어요. 새 선박에는 구명보트 공간이 더 많았고 승객들이 거닐 수 있는 넓은 갑판이 있었습니다. 화이트 스타라인 회사는 결국 경쟁사와 합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타이타닉호가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익을 얻고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1980년에 그 회사는 주요 항공사가 됩니다. 첫 비행은 더블린에서 뉴욕으로 가는 여행이었어요. 그 비행기는 항공사의 역사적인 배를 기리기 위해 타이타닉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985년 북대서양 해저에서 해양학자들이 발견한 것이라고는 산호, 물고기, 조개 껍질, 그리고 상당히 크고 푸른 다이아몬드 목걸이뿐이었어요. 잠시만요. 아, 그냥 파란색의 깨진 유리네요. 신경 쓰지 마세요.